이번 시간에는 재산 상속이나 또는 후견인 지정과 같이 유언의 내용이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유언을 우리 영어로는 will이라고 하는 건데 미래나 어떤 의지를 나타내는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유언이라는 게 죽은 이후에도 뭔가 자신의 의지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지는 법률 행위입니다. 단독 행위라고 하는데, 어떤 유언을 남겼든지 그 의지를 이행하는 것은 유언 집행자, 즉 남은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망자의 유지를 받드는 사람도 있지만은 뜻을 이행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본인의 이익만을 탐내는 사람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강제성이 없으면은 유언은 그저 남겨진 말 정도이지만, 법에서는 유언의 방식을 정해두고 그 방식에 적합하게 이루어진 유언회 같은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효력이 발생하는 유언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강제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때 이제 법적으로 다룰 만한 일이 아니라든지 또는 다른 사람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내용이라면은 따라야 할 이유는 당연히 없겠죠. 예를 들어서 망자가 내 딸이 누군가와 결혼하지 마라 라는 유언이 강제성을 갖게 되면 잘못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유언의 방식 외에서 유언의 내용에 대해서도 엄격히 정하고 그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보면은 유증, 그러니까 유언으로 누군가에게 재산을 넘기는 거죠.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인데, 유증과 상속은 엄밀히 따지면 다른 개념이지만은 보통 유증이라는 것이 상속 순위에 있는 가족에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유증을 유언에 의한 상속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후에 사후에 아들에게 부동산을 준다, 또는 사후에 배우자에게 5천만 원 은행 예금 채권을 준다 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다만 이 유증에는 조건이나 부담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사후에 남은 가족을 부양을 하면 어떤 부동산을 주겠다 같은 조건이나 부담을 유증에 남길 수도 있고, 상속재산과 채무를 함께 물려받는 경우에는 채무 금액이 더 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증을 받는 사람, 수증자라고 하는데, 유언자 사망 후, 그러니까 상속이 개시된 후에 언제든지 이 유언 증여를 승인하든지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증이 있고, 그 다음에 인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친할아버지나 친어머니는 혼인관계 외에 낳은 자식을 친자녀로 인정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법적으로 인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부나 친모가 결혼해서 낳은 자식 외에, 그러니까 혼인 생활 중에 출산한 자녀 외에 그 자녀를 내 자녀다. 그러니까 혼인 생활 중에 출산한 건 아니지만은 그 자녀는 내가 직접 낳았다 또는 본인의 자식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인지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살아있을 때도 당연히 생전 인지가 가능하고, 또는 살아있을 때 하면은 가정 불화라든지 사회적 평가가 떨어진다라는 부분 염려를 위해서 유언을 통해서도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유언인지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언인지에 대해서는 유언집행자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속재산 분할 방법 지정과 분할 금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요. 크게 우리 민법에는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상속인들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협의분할, 그리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가정법원 판결에 의해서 심판 분할이 있고, 그 이전에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해서 분할하는 지정 분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언자가 본인 의지대로 재산을 분할해서 나눠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처럼 분할하면 그 가치가 현격히 떨어지는 재산의 경우에는 또 분할을 금지하는 내용의 유언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할 방법은 본인이 직접 정하든지 아니면 제3자에게 위탁할 수도 있고, 상속이 개시되는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사망 후 5년 범위 내에서는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민법에서는 유언 집행자의 결정에 대한 것도 나오는데요. 만약에 상속에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상속인이 유언 집행자가 되면은 유언이 바르게 집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당연히 있겠죠. 이를 대비해서 우리 민법에서는 유언자가, 그러니까 망자가 유언 집행자를 직접 지정해서 유언이 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이를 또한 제3자에게 지정을 또 위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단법인 설립도 가능한데 고액 자산가가 유언으로 전 재산을 기부한다든지 또는 저소득층 지원 재단법인을 만들었다. 이런 것도 뉴스에서도 얼마 나오는데 재산 분배가 상속인에게 이루어지는 게 보통이지만은 상속이 없다든지 또는 유언자의 특별한 의지가 있어서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견인 지정도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부모가 사망한다. 그러면은 어린 자녀들이 클 때까지 돌봐줄 사람이 꼭 필요하겠죠. 그래서 미성년 후견 제도가 있다고 해도 누가 후견인이 되냐에 따라서 그 재산 관리라든지 또는 성장 환경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유언으로 미성년자인 자식의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이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 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할 수 없다.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친생 부인이라는 내용도 있는데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친자 확인 얼마인지 요즘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친자녀가 아니라는 의심이 들 경우에는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요. 다만 인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정 불화라든지 사회적 체면 때문에 살아생전에는 소를 제기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민법이 유언으로도 친생자가 아니다 부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이때 유언 집행자가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그 외에 신탁, 유언으로 일정 재산을 이전하면서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관리 처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탁을 설정할 수 있고 신탁이 대중화되어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망한 휘트니 휴스턴 딸을 낳기 전에 유언 신탁을 통해서 자녀가 재산 관리 능력이 있을 때까지 신탁으로 유산을 관리하다가 재산을 물려주라라는 계약을 했고 그래서 상속 재산이 나이에 따라 세 차례 나눠서 지급대로 한 예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8가지 사항 외에는 유언을 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 처분과 관련해서 이제 나눌 수 있죠. 재산 처분, 그 다음에 친자 관계 이 2가지에 대해서 유언을 할 수 있고 재산 처분에 대해서는 요즘 상속재산 분할 방법을 지정한다든지 또는 일정 기간 분할을 금지한다든지 유언 집행자를 결정하거나 또는 재단법인 설립한다든지 또는 신탁을 설정하는 이런 재산 처분 행위에 대해서 유언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친자 관계 관련해서도 인지를 한다든지 또는 친생 부인을 한다든지 또는 후견인을 지정한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친자 관계에 대해서 유언을 할 수 있고 이 유언을 했을 때 법적으로 강제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